안녕하세요. 산야초 신원철입니다. 오늘부터는 지방계약법을 중심으로 국가계약법과 비교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줄인 것으로서 국토부에서 지정받아 신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인 전문건설 건설교육센터에서 제가 현재 강의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선 본격적으로 지방계약법을 들어가기 전에 계약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면 계약의 개념은 민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의사표시의 합의에 의한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또한 계약은 일방의 청약에 합치하는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이 됩니다. 계약의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두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는 첫째 증인이나 둘째 계약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등 다음 구두계약 당사자의 녹취와 동영상 그리고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내용 증명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증에 관한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데 그 이유는 민법에 보증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강의의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정부 계약법의 특징을 보면 국가 및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과 공사나 제조, 물품 구매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법은 사법상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민법의 일반적인 4대 법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과 신의 성실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분쟁 발생 시에는 그 처리가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계약법에는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 조항을 두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훈시적 성격으로서 계약 상대자의 권리 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사무 처리에 대한 내부 관계만을 규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법을 보면 건산법이나 하도급 등 다른 공법들과는 달리 법령에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벌칙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법은 절차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법에는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 등 계약 이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규로서 계약 담당자가 지켜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법, 계약법, 개별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민법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특별법인 계약법은 공공계약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등의 개별 법령들은 공공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정부 계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과 계약법, 개별법의 상호간 적용 순위를 살펴보면 우선 개별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특별법, 그 다음에 일반법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규정되어 계약법에 대한 다른 법령의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한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되는 특별법이 일반법인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인 계약법은 민법에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의 적용 및 준용기관을 보면 국가기관으로는 독립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정부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부속기관으로서 시험연구, 교육훈련, 문화, 의료, 제조, 자문기관 등과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그리고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등이 있습니다. 도로공사나 LH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계약법의 준용기관입니다. 지방계약법의 적용기관은 특별시, 광역시 등의 광역지자체와 시, 군구인, 기초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학교 등이고 준용기관으로는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계약법에는 국내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외국의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범위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현재 국가공사인 경우에는 78억 원 이상이고 지방계약은 235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용어는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은 국제입찰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인지 종합심사 대상 공사인지 등 입찰의 종류를 정할 때 또한 지역제한 공사의 제한 금액이나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금액 등 각종 금액의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추정가격은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이나 규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되 광급 자재 가격이나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초금액은 발주처에서 조사한 당해 공사의 금액으로서 광급자재를 불포함하며 적격심사 시 복수예비가격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입찰공고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정가격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겨야 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된 가격이며 발주자는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미리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두고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의 산정은 거래 신뢰가격이 있으면 거래 신뢰 가격으로 하고 없을 경우에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하거나 표준 시장 단가 등을 사용합니다. 또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를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초로 하여 변동폭을 지방계약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가격으로서 비공개로 암호화하여 랜덤하게 정해서 발주자가 저장하여 두는데 적격심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의 결정 시 법령에 규정된 것과는 달리 각 입찰 참가자가 투찰 시에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2개씩을 선택하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밖에 낙찰률이란 예정 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입찰 공고에 공개하게 되는 낙찰 하한율은 예정 가격 대비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정하는 백분율을 말하는데, 예정 가격에 낙찰 하한율을 곱하면 낙찰 하한가가 나옵니다. 적격 심사 대상자는 예정 가격과 낙찰 하한율 사이에서 최저가로 투철한 업체가 되며, 이때 분석이란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기초금액 대비 예정 가격이 몇 프로로 사정률을 결정할 수 있는가 추측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으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